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그리고 도함수의 미분법 중에 미분과 경제현상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분에 대한 개념들을 앞선 세 개의 강의를 통해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의 평균 기울기, 극한, 미분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과연 이 미분이 어떻게 경제에 쓰이는지 여기가 아마 여러분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는 뭐 이미 고2 때 배웠다 치더라도 지금 강의는 중요하니까 저랑 함께 잘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하나를 떠왔는데요. 생각 열기가 없어서 요번에는 뭘 떠왔냐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코로나19 우리나라의 이제 발병률 지금 뭐 미국에서 한참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수치로 많이 매기는데 요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떠왔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 발병률 증가량 감소라고 주어졌어요. 이건 뭘까요? 발병률이 감소가 됐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50명이 발병했으면 오늘은 더 줄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발병률 증가율 감소했다라고 하는 증가량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핀트를 두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얘가 시간, 그리고 얘가 발병, 그리고 여기가 시간이라고 해서요. 코로나 발병률이 감소, 만약에 코로나 발병률이 점점 감소했다 이 말이 없으면 그냥 누군 거냐면 이건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7월 1일, 오늘이 며칠이죠? 7월 1일이 요 정도 인원이었고 7월 2일이 이 정도 인원이었고 7월 3일이 이 정도 인원입니다.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 요 말이 빠지는 거예요. 코로나19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다. 어제 50명이 발생했으면 오늘 40명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앞에 이게 붙었어요. 발병률 증가량이 감소한대요. 이 말이 붙으면 코로나 인원이 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발병률이 늘고 있어요. 오늘 50명이 발병했으면 내일 70명이 발병하는 거고요. 내일은 또 늘어나는데 대신 늘어나는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거예요. 7월 1일일 때의 이 증가량은 이렇게 가파르죠. 그죠? 7월 2일 날의 증가율은 조금 낮죠. 그죠? 그리고 7월 3일에서는 증가율이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말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기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편의점 수 증가량 감소. 그 말은 편의점은 계속 느는데 그 느는 속도가 느리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 증가량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 배웠던 미분값이 요 증가율을 나타내는 거고 그 미분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져주는 게 경제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열기식으로 제가 하나 따왔고요. 본격적으로 개념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배웠던 효용함수 기억나시나요? 효용함수는 뭐를 효용함수라고 하냐면 일정 기간, 일정량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의 총량을 효용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걸 기호로 뭐라고 썼었죠? 유틸리티의 약자 U라고 썼었죠. 어떻게 썼냐면 효용함수는 UQ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Q값은 뭐였어요? 소비량이요. 그래서 소비량이 누구냐에 따라서 만족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함수를 효용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더운 날 제가 콜라 한 잔을 마셨어요. 그 한 잔 마셨을 때의 만족도 엄청나겠죠? 두 잔을 마셨을 때의 만족도 좋긴 하지만 조금 적겠죠? 그리고 세 잔을 마셨을 때의 만족도는 어떻게 돼요?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보통은 이 효용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증가긴 한데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나요? 보통은 이런 곡선이 그려져요. 얘가 U, Q라고 이렇게 많이 이름이 붙여집니다. 요 효용함수에 대해서
뭐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냐면 한계 효용 앞에서 배웠고요. 평균 효용 여기서 처음 나가는 거예요. 요것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칠게요. 이건 제가 지금 예를 들 거예요. 어떤 효용함수가 무슨 식을 만족하냐면 이렇게 누워지려면 루트 q라는 식이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이런 효용함수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요걸 한번 구해볼까요? q가 2일 때 총 효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였죠? 그냥 2 집어넣는 거예요. u 2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는 루트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런 문제가 있어요. q가 2일 때 한계 효용이라고 이렇게 말이 주어집니다. 앞에서 배웠어요. 뭐였죠? 한계 효용이 뭐였죠? 단위를 하나 높였을 때의 그 차이값.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요. 한계 효용 상품의 소비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계산하는 게 한계 효용이었습니다. 이건 복습이에요. 앞에서 기억 안 나셨으면 지금 떠올리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두 개를 먹었을 때의 한계 효용이 루트 2였어요. 세 개를 먹었을 때의 총 효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함수값은 총 효용이에요. 루트 3이 되고 요 값 자체는 누구를 나타내? 총 효용값이죠. 최종. 세 잔을 마셨을 때의 최종값인데 Q는 2일 때의 한계 효용은 뭐냐면 2에서 3개 먹었을 때 2에서 한 단위를 증가하는 거야. 증가했을 때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변했니? 라고 하면 이거예요. 소비량의 변화량 3-2분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에서의 만족도 루트 3에서 누구 빼줘야 돼요? 루트 2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 빼기 루트 2 나오는 게 누구가 되는 거냐면 한계 효용이 되는 겁니다. 총효용, 한계 효용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한계 효용이 앞선 강의에서는 제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미분해서 하고 싶어서 아꼈는데 뭘 나타내는 걸까요? 맞아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평균 기울기인 거예요. 이 점에서의 평균 기울기가 사실은 한계의 효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 단위를 늘렸을 때의 만족도. 근데 이 만족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기억나시나요? 여기 하나예요. 하나 먹었을 때의 만족도는 0에서 1로 갈 때는 만족도가 이거죠. 지금 이 기울기 자체가 만족도인 거예요. 한계 효용, 한계 효용. 1에서 2로 갈 때의 한계 효용이요. 늘어가죠. 요거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만족도가 하나 늘릴 때마다 만족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죠. 그걸 앞에서 배웠는데 무슨 법칙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고세네 법칙이라고 했는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처음에 한계 효용, 무더운 여름날 코카콜라 먹었을 때 무지하게 행복했어. 두 잔째 조금 덜 행복해. 세 잔째 좀 배불러.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었다라고 해서 계산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평균 효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 번째. Q는 2일 때 평균 효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값은 뭐냐면 내가 두 잔까지 마셨어요. 두 잔까지 마셨을 때 원래 이 한계의 효용값들 있잖아요. 이 값들의 평균값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잔 마시면 총 효용은 루트 2였지만 이건 총 효용인데 그럼 두 잔 마셨을 때 총 효용이 루트 2였으면 한 장당 효용이 얼마로 느껴질까요?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효용함수를 소비량 Q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념은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뭐냐면 Q분의 루트 Q가 되는 겁니다. Q분의 루트 Q가 되는 거고 UQ죠, UQ. 근데 UQ가 요 루트 Q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루트 Q가 되고 2분의 누가 되냐면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두 잔을 마셨는데 평균적으로 한 잔당 느끼는 효용이 얼마인가요? 물어보는 거. 약간 차이가 달라요. 총효용, 한계효용, 평균효용. 평균효용의 개념은 누구냐면 요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요거예요, 요거. 원점에서부터 그각까지의 평균 기울기가 평균 효용이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계속 반복될 거야. 자,
총 효용 뭔지 기억나시죠? 한계 효용 하나 단위 늘렸을 때의 개념 그게 한 점에서의 평균 기울기. 세 번째 Q가 2일 때의 평균 효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화면 옆으로 조금만 더 와볼게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경제에서는 이 단위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제가 저 함수를 똑같이 그릴 건데 얘가 이렇게 가는 함수예요.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얘가 똑같은 UQ가 루트 Q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단위가 1, 2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요점. 여기가 만이야, 만. 만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만에서의 한계 효용을 구해볼까요? 요거 옆으로 와서 Q가 에서 한계 효용. 이 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정의는 여기가 만이고 바로 옆이 땅땅땅땅땅땅땅땅 가서 여기가 얼마 있을까요? 만 1이 있겠죠. 되시나요? 그리고 요 두 개 사이에서의 뭐 구해야 돼?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숫자를 2, 3 작은 값으로 잡으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좀 커 보이죠. 그죠? 요 기울기는 요거 그냥 그대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 값도 실제로는 만에서의 한계 효용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만 1에서 만을 뺀 값에서 누구 구하셔야 돼? 루트 만 1에서 루트 만을 빼야 돼요. 똑같은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요 그래프 상에서 요 기울기 눈에 보이시니? 거의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 값이 그냥 이 큰 곡선에서 뭐랑 똑같을까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랑 어때요? 같다라고 봐도 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이 다가가요. 그냥 누구 값하고 같냐면 저 총 효용함수 그걸 뭐해?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해서 얼마 집어넣은 거랑 같냐면 만이에요. 으악! 이렇게 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효용함수 한개 효용의 미분값이야. 총 효용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한개 효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분을 한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 잘 떠올리셔야 돼요. 자, 총 효용. 이 식 뭔지 이해 가셔야 돼. 앞에서 계속 설명했어요. 한개 효용, 한개 단위 넘어갔을 때의 기울기. 즉 뭐냐면 한 단위 올렸을 때의 평균 기울기가 한개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간 거 평균 효용. 평균 효용은 뭐예요? 원점에서부터 그 전까지의 평균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계 효용은 그 소비량 자체가 충분히 크면 그 한계 효용 값은 뭐랑 같다? 미분 계수값하고 같다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개념 제가 캡처노트에 잘 적었어요. 캡처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노트 잘 보셨나요? 이거 딱 나오셔야 돼요. 이거 공식처럼 생각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이해하셔야 되지만 총 효용 뭐라고 표현하죠? UQ라는 함수입니다.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 뭐다? 소비량에 따른 만족도를 나타내는 관계식 이거고요. 한계 효용은 뭐였어요? 하나 단위당이에요. 하나 단위였으니까 U10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Q가 10일 때 한계 효용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11 빼기 10분의 U 11 값에서 U 10 값을 빼야 되는데 이 값이 충분히 크면 이 중요한 거야. 충분히 크면 뭐 구하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총 효용함수를 뭐예요? 미분해서 10 집어넣으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효용은 공식이 뭐다?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Q분의 UQ. 이게 핵심이야.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생산 비용 함수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생산 비용 함수는 뭐냐면 생산량을 얼마만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드는 비용 함수가 생산 비용 함수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코스트의 약자 C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용 함수는 코스트의 약자를 써서 CQ라고 쓰시고 여기에서의 Q는 뭐예요? 아까 Q는 뭐였죠? 소비량. 여기에서의 Q는요? 생산량. 관계식을 잘 따져주셔야 돼요. 뭐가 변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비용 함수가 CQ인데 제가 예를 하나 또 똑같이 들어드릴게요. 자, 생산비용 함수가 CQ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Q제곱이라고 생겼다고 할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함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Q제곱으로 잡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CQ라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뭐를 구할 거냐면 첫 번째 아까 한 순서대로 갈 거예요. 생산비용 함수 Q가 2일 때 할까요? Q가 2일 때 생산비용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C2가 되니까 4라고 되는 거예요. 요죠? 여기라고 잡을까요? 여기 2에서 2 함수값 4. 이게 총 들어가는 비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용어가 새롭게 들어갑니다. 자, Q가 2일 때 앞에서 안 배웠어. 근데 효용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Q는 2일 때 한계 비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뭘까요?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 영어로 쓰면 이제 요건데 똑같아. 한계 효용처럼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늘어나는 비용의 증가량을 한계 비용이라고 해요. 즉 2에서 3으로 생산량을 하나 증가했을 때 늘어나는 비용의 값을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를 쓸 때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3 빼기 2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C3 빼기 C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분모가 1 나올 거고 누구만 남냐면 3 집어넣으면 9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빼니까 얼마예요? 5입니다 라고 해서 이때의 한계 비용은 5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한 거랑 똑같죠. 2하고 3에서의 뭘 나타내? 요 한 단위의 평균 기울기. 요 값이 누가 되는 거냐면 한계 비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Q는 2일 때 뭘까요? 맞아요. 평균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평균 비용은 제품수로 나누는 거예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나왔는데 그 값으로 나눈 값 Q분의 CQ 자체가 평균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일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2분의 C 이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값은 2입니다 라고 나타내지는 거. 이 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2에서의 평균 비용이고 그림은 어떻게 나타내는 걸까요? 맞아요.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평균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평균 기울기가 평균 비용이다더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 한 거 뭐였어요? 생산 비용 대신에 누구만 들어간 거야? 효용. 뭐였죠? 총효용, 한계 효용, 평균 효용. 똑같죠? 비용,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미분이 쓰여요. 제가 조금 옆으로 좀 갈게요. 뭐냐면 굉장히 큰 거예요. 함수가 좀 커져서 똑같은 Q제곱인데 여기가 세상에 만인 거예요. 만에서의 한계 비용을 구할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한 단위를 늘릴 거야. 만일에서 지금값 만 거 뺀 거에서 생산비 C 만일 빼기 C 만입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뭐를 나타내는 거다? 이 점에서의 한 단위 늘렸을 때 이 기울기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이 충분히 크면 그 기울기는 그냥 뭐랑 같아요? 미분값하고 거의 근사해 가겠죠. 그래서 요 값은 C 프라임 만이다 라고 써줘도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한계 비용은 하나 단위의 평균 기울기인데 만약에 Q값이 충분히 크거나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 값이면 숫자 자체가 크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숫자 자체가 충분히 크면 요 한계 비용 값은 뭐랑 같다더라? 미분한 값과 같다더라 라고 하는 게 미분의 개념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총 비용, 코스트입니다. 비용 함수는 CQ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계 비용은 충분히 숫자가 크면 뭐랑 같다? 미분한 C'Q와 같다더라. 평균 비용은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총 들어간 비용이 CQ인데 그 값을 누구로 나눠요? Q로 나눠주는 겁니다. 요 개념 이해하셨으면 다 된 거예요. 자, 요 말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이라서요. 지금부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수입 함수입니다. 수입 함수는 뭐죠? 생산량에 따른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나타내는 식을 수입 함수라고 부르겠죠? 그 함수를 보통 RQ라고 쓴대요.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미지수가 주어질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입 함수가 뭐다? 생산량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결정되는 함수. 수입 함수입니다. 한계 수입 뭐죠? 생산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의 수입량의 변화량. 근데 그 값이 뭐랑 같다? 미분값과 같다더라. R'Q와 같다더라. 평균 수입 뭐였죠? 전체 수입량을 총 생산량으로 어떻게 줘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와, 이거 오타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R분의 RQ가 아니라 제가 잘못 썼어요. RQ를 R로 나누는 게 아니죠. 이 R이 이건 그냥 문자인데 누구로 나눠야 돼요? Q로 나눠주는 거. 이거 오타예요. 이해할 정도면 여러분 지금 저랑 똑같은 수준까지 온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총, 한계, 평균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총 이윤 함수 뭔 말인지 알겠죠? 생산량에 따른 이윤을 나타내주는 함수. 한계 이윤 하나 단위 늘렸을 때의 그 이윤의 변화량 함수 미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평균 이윤 뭐였죠? 전체 이윤을 총 생산량으로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은 총, 그 다음 미분한 게 뭘 나타내요? 한계값. 평균은 뭐예요? 전체 Q로 나눠준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뭐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번입니다. 제품 Q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 함수가 주어졌네요. CQ가 요런 다항 함수로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한계 비용 함수 뭐였지요? 일단 식을 먼저 쓰고 갈게요. CQ는 100분의 1 Q제곱 4Q 플러스 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되셨죠? 한계 비용 함수를 구하여라 뭐였죠? C'Q 미분하면 하나당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한계 비용이 되는 거예요. 뭐 요거 미분하면 되겠네요. 넘어가면 50분의 1 Q 플러스 4 그리고 요 상수는 어떻게 되면 사라지겠네요. 그죠? 요 값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101번째 제품을 생산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으로 C101 빼기 100을 계산하여라 라고 주어졌네요. 요거를 계산하시오 라고 주어졌는데 요 값이 좀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여기다 101의 제곱 101 계산하기 좀 어려워서 저도 이제 계산을 따로 해왔어요. 요거는 제가 따온 답을 가지고 이제 알려드릴게요. 요거 값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01 제가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계산기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값은 누가 나왔냐면 6.101이 나왔고요. 세 번째 C'100이요. C'100이니까 여기다가 100 집어넣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50에다가 100 곱하면 2 플러스 4니까 얼마 나와요? 6 나온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 값하고 이 값이 거의 어때요? 근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C'100과 이 값을 비교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101번째 제품을 생산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 그게 한계 비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값이 C'100하고 어따더라? 같다더라. 그러니까 한계 비용 함수는 뭐 하는 거야? 미분해도 괜찮다더라 라고 하는 앞에 대한 개념 설명이 요 예제를 통해서 이해가 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한 회사가 어떤 Q제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뭐예요? 생산하는데
총 비용이네요. 이것도 비용 함수네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CQ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처음 500개를 생산하고 10개를 추가 생산할 때 소요되는 단위당 평균 비용을 구하시오라고 주어졌습니다. 처음 500개를 생산하고 10개 추가로 생산했을 때, 그 다음에 생산량이 500개일 때 한 개 비용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졌네요. 제가 함수를 여기다가 안 써드렸죠. 네, 이 CQ를 먼저 쓸게요.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500개에서 10개 추가했을 때 평균 비용을 물어봐요. 평균 비용은 뭐라고요? 그 개수로 총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얘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요 함수는 2차 함수잖아요. 보통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CQ가 된 거예요. 여기가 CQ인데 여기 값이 500인 거예요. 500개를 생산하고 몇 개를 추가로 했어요? 10개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510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평균 비용은 누가 되는 거냐면 전체 값으로 나누니까 요거 값으로 나눠주니까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누가 되냐면 500을 기준으로 10개 늘렸을 때의 평균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식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510 빼기 500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C 510 빼기 C 500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다 또 510 넣어야 되잖아. 510의 제곱에다가 500 넣어야 되니까 저도 이걸 썼어요. 계산기. 계산기를 사용하면 3.101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의미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10개 늘렸을 때의 평균 기울기. 자, 그 다음에요. 한 개 비용이에요. 한 개 비용은 뭐라고요? 미분한 값이에요. C'Q 값이 충분히 크면. 요거 미분하면 여기 갈게요. C'Q 미분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5000 분의 1의 Q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네요. 거기에 500이에요. 그러면 C'의 500 값이 물어봐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50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500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10분의 1. 10분의 1이면 0.1.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1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여기서도 알려주고 싶은 건 이 값하고 이 값이 거의 어때요? 근사하다라는 거죠. 요 두 점 사이가 숫자가 충분히 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기울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어떻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미분이 대충 추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굉장히 컸을 때, 이 경우일 때 저 많은 단위에서 이 변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분을 통해서 추측을 하자라고 하는 거. 두 개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근사되는지 따져주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네, 이 문제는 제가 예제가 너무 작아서 제 뒤에 있는 그 종합 문제에서 제가 좀 따왔어요. 페이지 168쪽에 2번이거든요. 요거는 뒤에 있는 이제 그 기초 문제, 대단원 종합 문제에 있는 문제인데요. 읽어보시면서 바로 이해가 되시나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생산량 Q에 대한 기업의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첫 번째, 생산량이 10개일 때의 총 비용을 구하여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10을 그냥 여기 대입하면 되죠. 요 1번 답은 C 10이다 라고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아, 저런 거구나. 두 번째, 생산량이 10개일 때의 평균 비용을 구하래. 평균 비용은 뭐였죠? 두 번째, 평균 비용은 전체 CQ를 누구로 나눠야 돼요? Q로 나눠야 돼요. 근데 몇 개 썼어요? 10개 썼죠. 10개 썼으니까 10분의 C 1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요 식 이해하시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생산량이 10개일 때 한 개 비용. 이거 뭐죠? 10개에서 하나 단위 넓혔을 때의 한 개 비용인데 얘가 그냥 앞으로는 그냥 어떻게 쓰겠다? 미분해서 쓰는 거예요. C' 미분한 다음에 1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 개념 딱 들어오면 여기 미분 개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용어 자체를 잘 아셔야 돼요. 총, 한계, 평균 그 세 개의 차이를 이해하셨으면 저는 다음 강의 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용하는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